이번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사이 가장 큰 이벤트, 무엇보다 3월 CPI 결과였죠. 발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에는 시장이 상당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물론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말이 따라 붙기는 했지만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3월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도 예상하는 바였고, 식음료와 이 음료,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인 근원 CPI 증가율이 예상보다 또 낮게 나와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6개월 만에 0.5%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다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현지 시간 오전 10시 이후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3대 지수를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다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CPI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만들어진 하락폭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인플레 이외에 어떤 요인들이 오늘 투자 심리를 자극했느냐 하는 점을 살펴봐야겠죠.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위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데드엔드,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정해졌고, 오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분접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화학 무기 사용에 나섰다고 알려진 데 대한 이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침략 작전을 계속 수행할 움직임이 여전하다는 것도 시장에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 우려는 우선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미친 에너지 시장 문제는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되돌아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유가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는 전날보다 6%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100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3일부터죠.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1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현재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1분기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7%입니다. 일단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아직 그동안의 전망을 좀 바꿀 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내놓고도 기업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엘버트슨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엘버트슨은 미국의 월마트, 크로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버트슨의 실적이 오늘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173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75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올해 전체 주당 순이익 전망도 시장 컨센서스 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주가는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은 JP모간을 비롯해서 이 주요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날인데,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도 또 실적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비용 상승 문제가 이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